안녕하세요, 흑샤샤입니다. 오늘은 아마 교환학생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교환학생 여행 영상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상들은 아마도 업로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제 유튜브에 있어서 좀 정리되는, 좀 마무리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환학생의 시작과 목표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총 비용을 알려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목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일단 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파견교에서 첫 OT 때 이뤄낼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세우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저는 총 3가지를 적었었고요. 첫 번째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친해지기, 두 번째는 영상과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헬스장도 꾸준히 다니고 유튜브 영상도 꾸준히 올리기, 세 번째는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온전하게 담아가고 경험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개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돼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고 사귀는 게 쉽지 않은데 다 이루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죠.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목표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매주 늦어도 10일 안에 하나씩 업로드하면서 15개, 20개 정도의 롱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삶을,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독일 맥주 축제라던가 봄 축제 이런 거 다니면서 꾸준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고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정말 할 게 없어요. 한국에는 뭐 친구라도 연락을 해서 당장 만날 수 있거나 동네 친구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겠지만은 교환학생 가시면 그럴 만한 친구도 없을 뿐더러 집에 돌아오시면은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운동이라는 하나의 목표와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거를 꾸준히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목표를 하나 세우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똑같아요. 한국이랑 학교 갔다 오면은 누워서 핸드폰 하고 쇼폰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한국에서 무슨 OTT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반복적이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 세워서 오시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책 하나 읽기라던가 추억 영상이라던가 사진 편집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시간을 가시적인,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준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왜 독일에 갔어? 어쩌다 독일을 선택하게 됐어? 어쩌다 독일을, 그중에서도 슈투트가르트 미디어 유니버시티를 선택하게 됐어?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영상에서도 맨날 말하지만은 제 친구 니클라스가 있어서입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었고 저랑 정말 친해졌고, 그 친구가 독일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친구가 슈투트가르트에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운 좋게도 제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광고 홍보학과를 전용하는 슈투트가르트 미디어 유니버시티가 있었고, 내가 원하는 전공과 내가 있는 친구가 있는 지역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토끼여서 가게 됐고요. 유럽 내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 독일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또 편리한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독일, 네덜란드가 물가가 싸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싸기 때문에 독일을 고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많이 물어보셨던 거는, 너의 영어 실력은 왜 이렇게 좋아? 영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영어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상의를 하고 지원하고 파견 갈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토플과 IELTS를 요구했는데 저는 토플을 보아가지고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을 각각 요구하는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간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20점 이상을 요구했어가지고 도합해서 80 이상이 나왔어야 지원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면접으로 이어져서 선발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영어를 많이들 잘하신다고 칭찬해주시고 부러워하시는데, 겸손을 떠는 것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제가 잘하게 됐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났었고 초등학교 생활을 호주에서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이게 영어 습득력이 좀 강해졌고요. 뛰어나게 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다가가는 그 자신감 자체가 남들에 비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조금 더 교환학생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을 평소에 대할 때도 편하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저하지 않는 성격이고 좀 편안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과 제 배경이 좀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영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 영어 하시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한 마디 툭툭 던져보시고 이야기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교환학생 생활에서 영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않더라도 그 영어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적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몇 학점을 이수하셨나요? 대학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유럽에서는 학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ECTS
ECTS라는 학점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산이 됩니다. 1 ECTS는 한국으로 환산하면 0.6학점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반 올림 혹은 반 내림을 합니다. 3 ECTS를 수강했으면 1.8인데 그거를 반 올림해서 2로 인정해주고요. 4 ECTS를 수강하면 2.4학점인데 2학점을 수강하는 경우로 해서 저는 총 독일에서 6634 ECTS를 수강해서 4422 학점으로 총 12학점을 채우고 왔습니다. 졸업 이수 요건이 13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교환학생을 앞두고 3학년까지 했을 때 총 118학점을 정확히 채웠고요. 정확하게 12학점을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과 달리 A, B, C, D로 계산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0, 1.5, 2.0, 2.5, 3.0, 3.5, 4.0까지 계산이 돼서 학점이 계산이 됩니다. 저는 1.7 평점을 맞았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 과정, 면접 질문, 면접 썰을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동국대학교는 외국인 영어 면접에 이어서 한국인 교직원 선생님의 면접으로 이어졌습니다. 2개의 질문이 공통 질문으로 나왔고요. 외국인 면접 때는 자기소개 그리고 본인이 해당 학교 및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였고, 한국어 면접에서 조금 더 심화된 본인이 생각하는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학업 이외에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이루고 싶은 목표랑 꿈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 내에서 나왔고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재밌는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학업 이외의 교환학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교환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하러 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대답을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독일에서 교환학생 온 친구를 사귀게 돼가지고 해당 학교를 선택했고 해당하는 나라를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제가 가는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역이 벤츠랑 포르쉐의 본사가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특히 또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을 안기 전역을 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아우토반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게 제 하나의 목표이자 버킷리스트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어떤 학생이 교환학생 면접을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대답했어요. 남둘 여둘이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다른 남자인 친구 한 명이 자기는 독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방송사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미디어 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학생 비자로도 인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학업 이외에 학생 인턴으로 신문사에서 일해 좀 심화된 과정을 겪어오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걸 듣자마자 얘 뭐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뭔 교환학생 가서 학생 인턴이야 이 생각까지 하면서 그냥 속으로 쟨 떨어졌는데? 나는 붙었는데 이러고 그리고 이제 저랑 붙은 4명, 민영, 서진, 유정이랑 출국하기 전에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 교환학생 질문 뭐 받으셨어요? 면접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인데 민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 근데 제 면접장에 어떤 미친 분이 있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왜 무슨 질문이고 어쨌는데 이랬더니 아니 뭐 학업 이외의 목표랑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질주하고 싶다고 해요. 저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질주? 질주가 뭐야? 왜? 질주? 이랬는데 민영이가 생각을 되돌리다가 하는 말이 아니 뭐 스포츠카인가? 아우토반에서 질주 이러던데요? 저 그래서 또라이인 줄 알았잖아요. 누가 어떤 교환학생 면접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바로 당황해가지고 나라고 안 말하고 혹시 너 학생 인턴 신문사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 이렇게 말했는데 민영이가 당황하더니 하고 바로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형 그게 형이었냐고, 형 뭐 스포츠카 타고 질주하고 싶었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가지고 서로 그래가지고 너가 나랑 같이 면접을 봤구나. 진짜 교환학생 내내 서로 다른 교환학생들 만나면서 썰 풀 때마다 웃고 울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당당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또 학업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경험적인 부분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니까 학업도 학업이지만 이런 경험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면접 때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서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고, 또 연장선상에서 여행 가면 뭐 해야 되나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좀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실 거라면은 미리 계획을 짜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보기였기 때문에 그건 이미 머릿속에 구상해서 갔어요. 근데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을 여행할 때는 항상 촉박하게 항공권 예매하고 숙박권 예매하고
애매하고 막상 닥쳐서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여행지가 재미도 없었을 뿐더러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냥 도착하면은 혹시 여기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미술관에 내가 배운 미술 작품 유명한 거 있어? 그럼 없대요. 아 그래 굳이 가야 될까? 혹시 여기도 성당 있니? 이런 느낌으로 항상 여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미리 계획을 하셔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하시고 에펠탑, 빅벤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정말 굵직한 랜드마크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는 각 나라별 시기에 맞는 행사나 축제를 미리 찾아보고 해당 행사를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라던가 요즘 유행하는 F1 경기를 유럽 어느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본다던가 유럽의 7대 하프 마라톤 중에 하나를 해당 도시에 가서 직접 참여해 본다거나 북유럽의 오로라 시기를 맞춰서 여행한다거나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나 홍소 축제를 참여한다거나 네덜란드의 튤립 축제를 보러 간다거나 축구계의 레전드 경기인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의 엘 클라시코를 보러 간다거나 이렇게 각각의 굵직한 행사들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여행을 짜보시고 각 나라를 여행하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걸 하고 나서 여행을 돌이켜보면은 각 나라의 랜드마크도 정말 중요해지지만은 거기서 내가 이걸 직접 해봤다 이런 뿌듯함과 남이 해보지 못했을 경험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그것도 유럽에서 해봤다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이게 아니라면은 터키, 모로코, 이집트와 같이 여러분들이 평생 한 번쯤 가지 못할 나라를 다녀오세요. 한 번쯤은 언젠가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솔직히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가면 정말 싸니까요. 그런 나라들을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경험해 오는 것을 값싼 가격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유럽 중 한 나라만 가신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명확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 도시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곽튜브님께서도 본인의 인생 여행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도 제 인생 여행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가서 깨달은 바로는 되게 도시가 작고 할 게 없습니다. 가격 싸고 먹을 거 맛있고 와인 있고 약간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아닌가 싶어요. 진짜 강추하고 저도 스스로 교환학생 하면서 유일하게 2번 갔다 온 도시입니다. 여행 팁과 여행 방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선 여행 일정 짜는 스킬과 교통수단 팁인데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 그리고 플릭스버스까지 다채롭게 활용해서 여행 일정을 계획하세요.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은 육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쌉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카이스캐너에 검색하실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를 어디든지로 설정하신 다음에 가는 나라도 어디든지로 설정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막 30-40만원 왕복 비행기 하던 것이 한 5만원, 10만원으로 줄 때도 있고 엄청 싸집니다. 물론 그 공항까지 가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긴 해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다 합쳐 보았을 때 교환학생한테는 돈이 없지 시간과 체력은 충분하니까요. 기차, 버스, 비행기까지 여러 수단과 방법을 골고루 활용해서 비용을 각각 계산해보고 여행 떠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행기랑 기차를 같이 결합해서 가는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타는 비행기보다 5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냥 동네에서 비행기 타고 가세요. 그 체력은 5만원보다는 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여행 다니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물어보셨던 영상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 혹시 이거에 대한 비결과 팁이 있냐 많이 여쭤보셨는데 우선 이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감정을 제 영상에서 느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평생 모토나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방향에서 자연스럽게 영상에 녹아났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심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그러냐? 제가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경험을 강조하셨고 또 항상 제 인생 모토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제가 살아왔거든요. 내가 맞이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슬프든 행복하든 간에 그 안에 당연히 긍정적이고 행복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캐치해서 그걸 극대화해서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교환학생이 막막하실 수도 있고 두려우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상 떨어지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 여기 왜 왔지? 이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매 순간 쏟아져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플을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정말 맛있네. 이건 한국에 없는 건데 할 수 있네. 얘네 일 처리 빨리 못하지만은 와 여유롭네. 와 이렇게 살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조금
관점을 바꿔서 보거나 상황을 좀 극대화해서 보신 다음에 걱정의 시간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행복하고 웃으면서 가치 있게 교환학생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너 그래서 교환학생에 얼마 썼어? 여행 제외 비용과 여행 비용을 각 나라별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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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제외하고 1640만 3062원 사용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엑스파트리오라고 월별 내가 받을 생활비를 950만 원이 당시 환율로 들어갔고요. 비행기표 120만 원, 첫 기숙사비 및 보증금 100만 원을 먼저 지불하였고, 학기 등록비 300만 원, 양도받은 물품과 한국에서 준비했던 준비물을 50만 원이 들어가지고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요. 중간에 생활비가 조금 부족했을 때가 있어요. 더 추가한 거를 포함해서 1,640만 원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금액 자체는요, 여행을 완전히 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비용을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용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파트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월별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992유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고정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 있냐면은 교통권, 도이칠란드 티켓이 있겠죠. 학생 할인 받아서 40유로가 나갈 거고요. 통신비, 현지 핸드폰 비용이 20만 원, 와이파이비 10유로, 공보험비가 145유로, 기숙사비가 393유로.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매월 다녔기 때문에 20유로가 꾸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992유로 중에서 364유로가 남게 되고요. 5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 달을 생활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364유로? 그게 누구 코에 붙일 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속에서 장을 보시고 가끔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감자튀김에 맥주 한잔 했을 때 충분히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가끔 이제 뭐 제가 하프 마라톤 나가고 싶다거나 에드시런 콘서트 갔을 때 비싼 자리에서 축구를 보고 싶을 때 이런 것만 좀 보충을 했지, 몇 번은 또 돈이 남아서 다음 달 2월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364유로로 여러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 여행하는 데는 얼마 썼어?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이나 쇼츠에서 맨날 여러분 교환학생 가실 거면 여행하러 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여행을 다니고 싶었고요. 여행을 좀 꽤 다녀왔습니다. 학업에서 방해 안 받는 선에서 가고자 노력했고, 학교에서 정해준 휴가 기간이라던가 학교가 종강하고 나서도 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총 9번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 9번의 여행은 독일 내에서 여행한 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여행한 거는 최대한 생활비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요. 아이슬란드, 터키, 런던, 베네룩스, 스페인, 모로코, 포르투갈, 베를린, 이탈리아, 그리고 또 한번 포르투갈 가서 9번 여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여행비는 얼마나 들었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약 105만 원 정도 들었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77만 원, 런던은 112만 원, 베네룩스 갔을 때는 105만 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 모로코랑 포르투갈 묶어서는 130만 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이탈리아 200만 원, 그리고 포르투갈 다시 한번 여행 갔을 때는 85만 원 정도 썼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극한의 효율로 갔다 왔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최대한 그 나라에서 기념품은 많이 사지 않지만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박이나 교통에 있어서는 정말 최저가로 갔어요. 항상 호스텔에서 잤고, 내 몸이 고생해서 버스를 30시간을 타더라도 30만 원 내에 다 이동수단을 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 식비라던가 뭐 축구 혹은 렌터카 아니면은 사막 투어 이런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 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경비도 한 1,100만 원 정도 쓰게 됐습니다. 도합해서는 교환학생에서 2,700만 원 정도 쓰셨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교환학생 끝이 나네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솔직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정보성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계획적으로 잘 갔다 올 수 있는 정보성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다음 주부터 인턴으로 출근을 할 예정이고요. 여행 영상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제 일상이나 해프닝을 좀 찍어서 담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보성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연락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도 성심성의껏 답글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교환학생 육시아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철든
하지만 소년다운 어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으쌰으쌰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Auf Wiedersehen, 이게 다시 또 만나요라는 독일어라고 합니다.